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울산을 방문해서 울산 선대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윤석열 등 빅2 후보들이 모두 울산 선거조직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두 후보들은 울산이 수소도시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은 같았지만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처음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윤 후보는 남구 신정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울산시당에서 울산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권명호 국회의원과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됐고 박맹우 전 국회의원이 직능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앞서 홍준표 후보도 JP 희망캠프 울산 선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야권 빅2 후보들은 모두 울산을 수소도시로 조성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운송 수단을 연료를 지금 이제 수소화해가지고 울산이 선도적인 아주 세계적인 이런 수소도시로 탈바꿈을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울산 지역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원자력과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울산이 청정 울산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윤 후보는 정부가 노사 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반면 홍 후보는 강성노조에 대해 강력한 자성을 요구하는 등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제도적 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노사 간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정부는 좀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 쪽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노조는 이제는 자중할 때다. 자중하지 않으면 울산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가 온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로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 최근 선출직 의원 간담회를 열고 원팀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등 내용을 수습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대선 후보 결정 때까지 분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달동 사옥을 삼산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998년 12월 달동에 자리를 잡은 뒤 23년 만에 남구 삼산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시당 이전 개소식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사 이전으로 울산이 중앙으로 진격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성민 시당 위원장은 새로운 당사에서 조직을 재정비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에도 성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미래 스마트 도시 조성과 감염병 대응, 내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울산시는 스마트 도시 기획 담당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담당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스마트 도시과를 신설합니다. 또 코로나19 총괄 관리 담당과 병상 운영 담당을 신설해 감염병에 대응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체전 홍보 담당과 대외 협력 담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은 오는 11월 1일 울산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신세계부지 개발촉진 주민대책협의회가 어제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신세계부지 개발촉진 주민대책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정회 등 주민대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상가발전협의회, 그리고 공동주택 등 혁신도시 인근 주민대표와 관계자 3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신세계 측의 개발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발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26회 2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226회 2차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47일간 열리며 이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 울산시설공단 이사장과 울산도시공사사장 임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폰 수천 대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폰 5,000대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관련법 개정으로 소규모 법인 설립이 쉬워지고 한 개 법인이 최대 100회선가량의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땅에 몰래 각종 폐기물을 버린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을 땅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도로변의 한 야산. 진입로가 트랙터로 막혔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소유주가 진입로를 막은 겁니다. 진입로 쪽 공터에는 산업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는 더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용접용 호스와 셰시 등 산업 폐기물과 심지어 생활 폐기물인 장판까지 누군가 몰래 가져다 버렸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로 야산 소유주 엄 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행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버리는 것도 잘못됐지만 500kg도 치울동 말동인데 5톤을 개인이 이하는 개인이 쳐야 된다니까요. 너무 좀 황당합니다. 법을 좀 개정하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시 5톤 미만의 경우 과태료는 100만 원, 5톤 이상일 경우 형사 고발됩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에는 불법 투기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땅 주인이 쓰레기를 치워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자를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상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관원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하고 있고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울주군에 접수된 불법 투기물 투기 접수 건수는 모두 30건에 168톤이 처리됐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울주군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와 관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경우에 산림 면적이 워낙 방대해서 투기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하거나 감시 인력을 두어서 단속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무단 투기자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이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양심을 저버린 불법 투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남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어제 울산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광역 시도별로 설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사용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만큼 전국 광역지자체에 분산 배치한 후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 입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즉시 폐기하고 여야는 친원전, 탈원전 논쟁을 중단한 뒤 사용후 해결료 관리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KTX 등 열차 내 냉난방기 장치를 개인별로 조절하는 기능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코레일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 여러 상황에 놓인 승객들이 있는 만큼 개인이 냉난방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왕국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기존의 차종은 물론 새로운 차종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폐막한 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울산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울산은 금메달 75개 등 모두 183개 메달을 획득해 직전 대회보다 4단계 뛰어오른 종합 9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전까지 울산의 대회 최고 성적은 종합 10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육상과 역도에서 49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았고 이 밖에도 종목 1위를 차지한 댄스 스포츠와 배드민턴, 탁구 등 실업팀이 있는 종목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를 앞두고 동구 지역 관광지와 행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동구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개장 100일 만에 입장객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열린 일산 상설문화공연과 올해 처음으로 열렸던 방어진앙 축제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빌라 매매 가격이 9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울산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은 0.54% 상승해 2012년 3월 0.79%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의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은 6월에 0.04% 오르는 데 그쳤지만 7월에는 0.41%, 8월 0.43%, 9월 0.54% 등으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빌라 매매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값이 급증하고 전셋값마저 치솟자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인원이 20명 이하로 편성되고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초중고 과밀학급은 2024년까지 100%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초중고 227개교 가운데 과밀학교는 55개교로 전체의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밀학급 수는 전체 4,999학급 가운데 14.7%인 737학급에 달합니다. 그동안 전교조는 물론 노키 울산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의 실천 의지는 지지부진한 상황. 이런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과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을 1학년은 20명 이하, 2학년에서 6학년은 27명 이하로 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초중고 모든 학교의 과밀학급은 2024년까지 100%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유휴 공간 등을 교실로 전환해 162학급을 해소하고 교실 증축과 모듈러 교실 설치, 신입생 분산 배치 등으로 2024년까지 100%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필요 예산은 자체 교육 재정으로 해결하고 한시적 교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소요되는 인건비가 한 259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예산에서 충당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대 과밀 해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밀 해소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적정 학생 수 감축은 쉽지 않은 상황.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에서 16개 전략과 48개 핵심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용역을 맡은 울산연구원은 사람이 행복한 뉴 소사이어티를 비전으로 산업 활력 도시와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그린 안전 도시와 포용 도시, 상상 도시 등 5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력 산업의 스마트 대전환과 탄소 중립, 연계 교통망 확충과
울산형 스마트 복지도시 구축, 문화관광도시 기반 마련 등의 세부 전략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울산시는 전문가 회의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어제부터 오는 29일까지를 올해 일자리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26일과 27일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울산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60개 기업이 54개 부스를 설치해 채용 상담관과 취업 지원관 등을 운영하며 NC소프트, 장현영 상무 등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도 이어집니다. 또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는 어제부터 29일까지 울산 청년 일자리 희망 온에어가 열려 전문가들의 초청 특강과 진로 상담실, 청년 멘토링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3,826억 원 규모의 LNG 추진 대형 PC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동 소재 선사와 11만 4천 톤급 대형 PC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61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했으며 올해 발주된 4만 톤급 이상 중대형 PC선 67척 가운데 약 60%인 40척을 수주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공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어제 유니스트 제5공학관 화상회의실에서 탄소 중립과 원자력,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의 교육,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학술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동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 협력 연구 주제 도출과 연구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제약, 스마트 헬스케어 등 양 기관과 지역의 공동 핵심 연구 분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노사가 북구 지역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노사는 3,500만 원을 후원해 북구 지역 취약아동 1,600명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북구 지역에서 생산한 채소류 등으로 구성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